네, 김상의 이데일리 뉴스 파원입니다. 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지수가 드디어 5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리스크온,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걸까요? 네, 일단 이번 다우지수 5만 선 돌파는 단순한 기록 경신이라기보다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 상당히 험악했죠. 기술주가 며칠 연속 급락했고 비트코인은 한때 고점 대비 50% 넘게 빠지면서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나스닥과 S&P 500은 지난주 내내 최악의 한 주를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들어 흐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술주가 낙폭 과대 인식 속에 반등했고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우지수는 1200포인트 넘게 뛰며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 반등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다시 공격적으로 위험을 떠안았다기보다는 성장주 일부를 정리하고 산업주, 금융주 같은 대형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로 자금 이동하는 모습을 뚜렷했습니다. 캐터필러와 골드만삭스 등이 급등하면서 다우지수가 상대적 강했던 이유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시장을 AI 붐의 붕괴라기보다는 재조정 국면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AI 투자는 계속되겠지만 모든 기술주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고 투자자들은 실적과 현금 흐름이 분명한 종목을 다시 가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반등도 같은 맥락입니다. 급락 이후 일부 안도 랠리가 나오면서 극단적인 리스크 오프 국면은 다소 진정됐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큰 하락을 기록해 변동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계속해서 변동성은 좀 유지가 될 것이고 방향성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개선됐다고 느꼈던 점이요. 저는 일단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다시 한번 좀 회복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좀 심리적인 지지선을 다시 한번 좀 탈환을 한 모습이었는데 좀 완전히 이런 비트코인 관련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최악의 공포 국면은 지나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변동성이 끝났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한때 6만 달러 초반까지 밀리면서 고점 대비 50% 이상 급락했는데 이는 FTX 붕괴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 자체가 흔들렸고 위험자산 전망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크게 확산됐었죠. 그런 점에서 7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한 것은 투매 국면이 일단 진정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반등이 구조적인 추세 전환인지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은 원래 변동성이 대가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분할 매수해온 투자자들은 이번 급락에도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단기 투기 자산이 아니라 대체 자산 혹은 보험 성격의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시장 구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ETF 등 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이 순수한 희소 자산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함께 움직이는 위험 자산을 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급락 국면에서는 낙폭이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합하면 7만 달러 회복은 공포의 정점은 지났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독자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증시 변동성 그리고 위험 선호 흐름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 박스권 흐름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이번 주에는 고용보고서, CPI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도 줄줄이 좀 발표가 되죠. 특히 뭐 지난주까지는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좀 경고등을 켰었는데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해봐야 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는 최근 시장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흔들릴지를 가를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역시 고용과 물가를 함께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먼저 수요일 발표되는 1월 고용 보고서는 정부 셧다운 여파로 5일 늦게 나오는데 이미 선행 지표들은 고용 시장이 불안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 집계하는 ADP에 따르면 1월 민간 고용 증가는 2만 2천 명에 그쳐 시장 예상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구인 규모를 보여주는 졸투 지표는 12월 기준으로 팬데믹 초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감원 발표도 1월 기준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은 이번 고용 지표에서 비농업 고용 7만 명 증가 그리고 실업률 4.4% 유지라는 전망이 실제로 확인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를 넘어 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이 완만한 냉각 수준을 넘어서 균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주 발표될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전년 대비 2.5% 상승이 예상되는데 특히 근원 물가가 이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고용은 식고 물가는 내려오는 조합이 확인될 경우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 시즌도 방향성을 가늠하는 변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시스코, 온세미컨덕터 등 경기와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의 실적이 이어집니다. 최근 기술주가 흔들린 가운데 투자자들은 AI 이후에도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를 좀 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자금은 성장주에서 대형가치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전해진 미시간대 지표에서 물가가 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 이런 신호가 나와줬었죠.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만 좀 잘 잡힌다면은 금리나 기대감 덕분에 더더욱 좀 뉴욕 증시가 탄력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지난 금요일 뉴욕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